핵무장 발언에 격하게 반응했지만 한국이 웃자 후회하는 미국입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도 핵보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미국은 이런 여론에 격하게 반응했었습니다. 비록 미국 행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니었지만 국무부의 특별고문이 기고문으로 반응한 것이어서 별반 다를 것은 없고 이런 미국의 반응이 너무 성급한 것이었고 이런 반응을 한국이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무장은 두 가지 형태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미국의 전략핵을 한국 내로 들여오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자는 의견입니다. 미국은 이 두 가지 모두 반대하고 있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댄 상태에서 국경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멈춰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핵화가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제때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고 한국과 밀접히 북미회담을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들려온 핵무장 필요성 주장이 벼락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놀라며 즉각 반응했던 것은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아닌 한국이 미국과 별개로 핵 보유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공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하면 핵 보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으로 볼 때 단기간에 핵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의존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핵 보유 이후 나타날 상황이 미국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을 내세워 한국에서 핵을 개발할 경우 미국의 경제 보복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이 파기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반응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여러 부분의 협상에서 한국의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핵을 개발할 실제 의지도 움직임도 계획도 없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핵 보유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분단과 갈등 정책으로 인해 1945년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을 치르고 남북한 간 군사적 종료 없이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상황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원치 않는 휴전 상태 지속을 정책적으로 미국은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런 미국 정책을 따르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반론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한국이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말하는 그 이면의 생각을 유추해 한국과 적정선의 협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담은 문서가 4월에 공개된 미 의회 조사국의 문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이란 불안정을 끝내고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38선은 국제법으로 볼 때 유엔에 가입된 두 주권국가의 국경선입니다. 남북한은 서로의 헌법에 한반도 전체가 고유 영토라고 적시하고 있고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분명 우리 한민족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민족 동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붕괴나 내전 등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제기구 정신엔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과 같은 폭력이 사라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곳, 한반도만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종전을 원하지만, 적대하던 두 당사자가 평화와 교류를 원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막고 있고 미국이라는 동맹이 가장 앞서서 이를 막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선택한 것도 아닌 어이없는 이유로 남북분단을 강제로 당하고 화합이 가장 어렵게 이념으로 대립하는 정권을 남북에 세웠습니다. 휴전한 지 67년이 흘렀지만 전쟁을 스스로 끝내지도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고 북한의 인도적 백신이 제공되지 못하면 북한은 계속 국경을 닫을 것이고, 이대로 북미 간 협상만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남북한 사이에 또 북미 간 사이에 중대한 변곡점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종전 당사자가 된 것은 유엔을 대표해 미국 장성이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유엔군을 지휘하고 물자보급 책임국가로 미국을 지명했고, 미국 대통령에게 유엔군 사령관을 지명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6.25 전쟁에 관련된 권한을 유엔이 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엔이 휴전합의 당사자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엔은 종전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종전에 합의하고 유엔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종전에 대해 표결에 붙여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이런 행동이 유엔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한민족의 평화와 종전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각인시키고 남북한 간 적대에서 벗어나 신뢰가 쌓이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장사입니다. 미국은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낼 것이고, 또 국내 여러 사람이 북핵을 이유로 들며 강하게 반대하겠지만, 사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953년 7월 휴전 당시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3개월 내 대화를 시작하고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북핵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전을 두고 자꾸만 여러 사안을 결부시키다 보면 최근 미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도 종전과 또 결부시킬 것입니다. 끝도 없이 종전하지 않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종전선언은 우리 한민족에겐 절박한 사안입니다. 당사자인 남북한이 미국의 처분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했으면 싶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불편함이 없이 무엇인가 되리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좀 더 각성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